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상형 1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3년 7월에 있던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교권의 규정을 신설하고 확립하였습니다. 의도적 수업 방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해당 수업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에 대한 수업 침해 행위입니다. 학생 2명이 계속해서 떠들면서 교사에 대한 수업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두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방해에 대해서는 두 학생이 떠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학생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은 뒤로 나가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빈자리가 있다면 해당 한 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긴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떠들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해결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대처 방안은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잠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잠시 수업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학생을 분리시키거나 물리적으로 학생을 공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통일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함경도의 교사 수가 부족한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전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의 교육관, 저의 생각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특성과 맞기 때문입니다. 저의 특성은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교육가로서 교육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보 신청을 하여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교육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전보 신청 유무를 떠나서 다음과 같이 변화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육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은 통일이라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지역 간 또는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가 생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모든 학생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대하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 특히 지역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생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AI 시대로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종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인간과 로봇 중 학교 수업을 인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교육관인 소통하는 교육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식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인간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획득하고 사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의 성장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전문성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모습을 획득하도록 하며, 인간적인 자질로는 인간성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성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성과 인간성, 사회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잠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사 중 성실성의 측면에서 저와 같은 교사는 비교사입니다. 저는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할 때 주말과 퇴근 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PPT를 항상 제작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교사와 같이 동료 교사와 함께 소통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생의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문제점 혹은 특성들을 판단하여 흥미들을 판단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실성의 측면에서 저는 비교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교사를 역할 임무 측면에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사는 자신의 동료 교사와 사이도 좋고 교재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 또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임무 측면에서 위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교사는 동료 교사와 소통 또한 교재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즉 수업 방법의 측면에서도 연구를 거듭해서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B 교사 중 한 명과 협력 수업을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교재 연구도 있고 동료 교사와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수업 방식을 추구하고 창안해낸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PPT를 구성하는데, 매 수업 시간 PPT를 구성하는데 PPT를 구성함에 있어 학생들이 어떤 요소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효과나 자료 그리고 매체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편입니다. 따라서 비교사에게 부족한 이런 측면을 보완해 주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사는 동료 교사와 사이가 좋고 소통이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사와 소통하며 제가 부족한 부분은 비교사가 채워주고, 비교사가 부족한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는 제가 좀 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수업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만족할 만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